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아칸소 등 일부 9개 주에서는 일일 평균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 가을 학기에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발표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와 석인 형제자매, 석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선거에 우편 투표를 도입하고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아칸소 등 일부 9개 주에서는 일일 평균 확진자가 다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 가을에 또 대유행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41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지난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데이터에서는 특히 남부의 7개 주를 포함해 9개 주에서 같은 기간 적어도 2배 이상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LA 카운티의 관계자들도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 3일 연속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의 앰버 더수자 전염병학 교수는 이런 새로운 데이터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급증이 델타 변이의 확산과 느슨해진 코로나19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보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감염은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5월 말 이후 처음으로 일일 평균 19,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2주 전과 비교해 60% 증가했습니다. 조너선 라이너 CNN 의학 분석가는 특히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이 아칸소와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주리, 네바다 등 5개 주에서 발생했다며 5개 주의 백신 접종률은 모두 전국 평균 아래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수자 교수는 백신 접종이 감소하고 감염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가을에 대유행 전조를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제약업체 화이자는 보건당국에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허가를 위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아직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화이자 관계자들은 어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자들에게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코로나19 3회차 접종 필요성에 관한 예비 데이터를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주 식품의약국에 부스터샷 접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직은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이날 회의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회의 직후 정보 공유에 감사한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은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국도 부스터샷이 전혀 필요 없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며 과학적으로 필요한지 언제쯤 그럴지 증명될 경우에는 부스터샷 접종분이 준비돼 있고 CDC와 FDA의 권고는 철저한 검토 후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이날 회의 이후 성명을 내고 공중보건당국자들과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며 화이자와 당국은 코로나19를 야기하는 바이러스를 앞서야 한다는 감성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존슨앤존슨 계열 제약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라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라벨에는 백신 접종 후 신경장애 증상인 길랭바레 증후군을 경고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FDA는 어제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 위험의 증가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백신 접종자와 제공자의 얀센 백신 팩트시트를 갱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신체 면역 체계가 신경세포를 공격해 초래하는 신경장애 증상으로 근육 약화를 초래하고 때때로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얀센 백신의 라벨에는 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이 긴급 사용 허가에 따른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용 이후 부정적인 사례 보고에서 시사된다고 적혔습니다.
다만 사용 가능한 증거는 GBS 위험의 증가와 얀센 백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면서도 인과관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도 적혔습니다. 이어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에는 유사한 징후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FDA가 파악한 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 내 길랭발의 증후군 접수 사례는 100건에 달합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얀센 백신 접종 건수는 1280만 건 정도입니다. 100건 중 95건은 병원 입원이 필요한 정도였고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다만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가을 학기에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미디어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는 가을 학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백신을 접종한 학생과 교사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의 이런 발언은 연방 지침에 상관없이 독자적인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단 시장은 학기가 다가오면서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든 결정은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할 것이라고 말해 지침 완화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뉴욕에서도 최근 변이 확산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국은 접종 독려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저녁 코로나19 지표에 따르면 하루 감염률은 1.10%로 전일 1.02%에 이어 이틀째 1%를 넘었습니다. 7일 평균 감염률도 0.88%로 전일 0.84%보다 올랐습니다. 뉴욕주 시정부는 각종 인센티브와 가정방문 접종 등을 내세우면서 접종 독려에 나서고 있지만 접종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일 기준 뉴욕주 전역 18세 이상 성인의 73.3%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고 66.7%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종이로 된 백신 접종 카드, 분실과 훼손이 쉬워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뉴저지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여권의 역할도 가능해 보입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도킷을 공개하고 뉴저지 주민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도킷은 애플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앱을 다운받은 후 백신 접종 시 등록했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자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이 앱이 뉴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 여권은 아니라며 단지 예방접종 카드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예방접종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앞으로 이 앱을 통해 코로나 백신 외에 다른 예방접종 기록도 확인 가능하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와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쇄 이민을 봉쇄하겠다는 건데 시행되면 연간 30만 명의 합법 이민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조디 아이스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핵가족 이민 우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 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 자녀 초청 이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대신 부모의 미국 방문을 위한 부모 비자를 신설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소위 연쇄 이민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시도됐지만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연쇄 이민은 이민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뒤 가족들을 줄줄이 초청하는 방식의 가족 이민을 의미합니다. 공화당과 이민 축소를 주장하는 반이민단체들은 그동안 줄곧 연쇄 이민의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하이스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성인 형제 자매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0만 명의 합법 이민이 줄어드는 등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 규모가 연간 30만 명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쿼터 제한 없이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선거에 우편 투표를 도입하고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 시간으로 10일 회동을 갖고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국민 투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재외국민 투표 방법을 개선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며 현재 법 개정안 2개가 상정돼 있는데 하나는 투표수를 확대하는 방안이고 하나는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타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 국회에는 현재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투표소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개가 상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상정한 방안에 따르면 우편투표로 선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재외선거인 등록과 변경을 2022년 1월 8일까지 실시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월 8일까지입니다. 선관위 재외선거 웹사이트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또는 영구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21일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골프대회에서 마련된 기금을 1.5세와 2세 등 차세대 한인들의 한인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21일 뉴욕주 스프링밸리에 있는 뉴욕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되는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은 37대 뉴욕 한인회 집행부가 출범하고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활용해 1.5세와 2세들의 한인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디렉터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 기금 모금 골프대회는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티오프는 오후 1시입니다. 참가비는 그린피, 점심과 저녁 식사를 포함해 1인당 $150고 저녁 식사 행사에만 참석할 경우 $100입니다. 행사 참가 및 접수는 뉴욕 한인회 212-255-6969 또는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로 하면 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미국과 캐나다의 서부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평년을 뛰어넘는 많은 산불까지 발생했습니다. 서부 12개 주에서만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가 불에 탔습니다. CNN 방송은 전국 합동 화재센터를 이용해 서부 12개 주에서 최근 발생한 55건의 대형 화재로 76만 8천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통계를 보면 33,491건의 화재가 발생해 180만 에이커를 불태웠습니다.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에 피해를 뛰어넘었고 지금까지 발생한 화재 건수만으로도 2011년에 39,45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 4일까지 4,599건의 불이 나 최소 297.5제곱킬로미터가 불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847건, 125.9제곱킬로미터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캘리포니아와 서부 지역의 산불 시즌이 매년 더 일찍 시작해 늦게 끝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플루머스 국립산림에서는 백워스 복합화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30일 시작한 도타 화재와 이달 2일 발화한 슈거 화재가 합쳐지며 몸집이 커진 백워스 복합 화재는 348.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태웠고 20%만 진화된 상황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화재 중 가장 큰 화재인 이 불로 3,061명이 대피했고 주택 1,199채가 불에 탈 위험에 처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가격이 약 30여 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존 윌리엄스 연준 총재는 이런 주택가격 상승이 거품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어제 이스라엘 은행 주최 화상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미국의 주택가격이 올랐지만 거품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국채와 모기지를 모두 매입해 시장 금리와 금융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매입이 특별히 주택시장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둘 다 금리에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주택 비용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테이퍼링, 완화 축소와 관련해 매입 채권 가운데 모기지를 우선해야 하는데 주택시장의 과열 때문이라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반하는 겁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주택가격이 올랐지만 거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소비자 부채 수준이 낮고 금융 시스템이 주택시장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준의 상시 유동성 창구 스탠딩 레포를 통해 현금을 빌릴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단기 유동성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발작적 반응을 보일 때 스탠딩 레포가 자금 경색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연준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스탠딩 레포 창구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실제 개설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오는 23일 열릴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에 네 번째 긴급 사태가 발령될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바이든 여사의 참석 여부는 최근까지 미정이었습니다. 바이든 여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올림픽에 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 현지 언론 올랜도 센티넬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국제공항에서 지난 10일 캐나다 국적의 70대 남성이 허위 폭탄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아침 캐나다로 돌아가기 위해 에어 캐나다 창고에서 탑승 수속 중 기내 반입 수화물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창고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고 외친 후 가방을 창고에 두고 나왔습니다. 창고 직원은 즉시 공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항 전체를 3시간 동안 폐쇄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2급 중범죄인 허위 폭탄 협박 혐의를 받고 있고 최대 징역 15년, 벌금 $10,000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 용의자가 3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업소 카운터 위에 범인이 마시다 놓고 간 소다캔을 발견하고 이를 뉴저지 주 경찰국 DNA 검사소에 의뢰해 최근 용의자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용의자는 리츠필드 타운에 주소지를 둔 30대 남성으로 현재는 또 다른 범죄로 트렌턴 소재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절도 사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추가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5주간 레스토랑 위크를 진행합니다. 뉴욕시 관광진흥기관 뉴욕시앤컴퍼니는 이 기간 5개 보로 내 500여 곳의 레스토랑에서 점심과 브런치, 저녁 등을 $21 또는 $39로 프리픽스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식당에서는 3가지 이상의 특별 코스와 함께 와인 등을 제공하는 $125짜리 시그니처 다이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하는 한식당은 맨하튼 코리아타운 한가위, 이스트빌리지 수길, 소호 더우 등 7곳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와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